손흥민 선수 월드컵에서 너무 보고 싶지만 안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안 뛰었으면 좋겠냐고요?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오늘은 손흥민 선수 부상 관련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디가 얼마나 아픈 건지, 정말 월드컵에서 뛸 수는 있는 건지, 위험성은 없는 건지, 그런 것들 쫙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가 챔피언스리그 마르세유전에서 부상을 당했죠. 진단 결과 왼쪽 눈 주변에 4개의 골절상을 입었고, 원래 그 주말에 수술할 예정이었는데 하루 앞당겨서 수술을 받았고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열심히 회복 중이죠. 자, 손흥민 선수가 입은 부상을 안화 골절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뭘까요? 찾아보니까 안구와 주변 부속기를 둘러싸고 있는 공간을 안와라고 하는데, 이 안와를 이루고 있는 벽이 허물어져서 안화 내용물, 그러니까 근육과 지방 등이 밖으로 탈출된 골절을 안화 골절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눈 주변의 뼈들이 골절이 됐다. 자, 축구계에서 안화 골절을 당했던 선수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예로 데브라이너 선수, 2021 시즌 챔스 결승 때 리디거 선수하고 부딪히면서 코뼈도 다쳤고 안화 골절 부상도 당했었어요. 그리고 덕배도 수술을 받았죠. 그리고 회복 속도가 엄청 빨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려 19일 만에 유로 2020 조별리그 2차전에 출전할 수 있게 됩니다. 덕배는 마스크도 안 썼어요. 후반에 교체 출전해서 1골 1도움. 자, 그리고 유로 2020에서 또 다른 벨기에 선수가 안화 골절을 당합니다. 바로 레스터시티의 티모시 카스타뉴. 카스타뉴는 이 안화 쪽에 뼈 2개가 골절이 됐거든요. 덕배랑 다르게 복귀하는데 10주나 걸렸습니다. 근데 이게 안 좋은 소식인 게, 손흥민 선수는 2개가 아니라 4군데가 골절을 당했단 말이에요. 손흥민 선수 다치고 월드컵까지 3주. 자,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는 나폴리에서 김민재 선수와 함께 뛰고 있는 빅터 오시멘 선수가 안화 골절상을 당했죠. 근데 오시멘은 안화만 골절된 게 아니고 그 옆에 광대뼈, 그리고 그 주변의 뼈들까지 골절이 되면서 합병증까지 왔대요. 그래서 오시멘이 받은 수술은 대수술이었다고 합니다. 6개의 금속판 그리고 18개의 나사를 골절 부위에 박았답니다. 뼈를 고정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8주 만에 복귀를 했죠. 요 마스크 차고요.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같은 안화 골절이라고 하더라도 선수들의 복귀 기간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근데 뭐 당연하죠. 골절 정도도 다를 테고 감염 여부도 중요할 테고 추가 골절, 합병증 유무 이런 거에 따라서 회복 기간이 아주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월드컵에서 뛸 수 있냐 없냐를 두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월드컵 출전은 힘들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다, 회복이 빠르다더라, 2차전 정도에는 나올 수 있다던데, 뭐 이런 얘기들까지 다양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 손흥민 선수 직접 수술하신 의사분도 예측을 제대로 못할 것 같아요. 사람마다 회복력도 다 다른데 경기 직전의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해야겠죠. 그걸 어떻게 예측해? 자, 한편 손흥민 선수는 인스타에 글을 남기면서 출전 의지를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요 얘기가 인상적이었죠. 지난 2년여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참고 견디며 써오신 마스크를 생각하면 월드컵 경기에서 쓰게 될 저의 마스크는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멋있죠? 마스크 쓰고 출전하겠다, 요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에 대해서 벤투 감독은 요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전에도 부상을 당했을 때 경기에 출전하려는 의지가 있는 선수라 놀랍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이 회복하도록 돕는 게 중요하죠. 최대한 기다리면서 최선의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쵸, 손흥민 선수는 항상 이래왔죠. 부상 회복도 굉장히 빨랐고 또 출전 의지도 강력했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손흥민 선수 월드컵에서 너무 보고 싶지만 안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마스크를 썼던 선수들. 자, 축구란 스포츠는 굉장히 거칠고 또 온몸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다리 쪽 다치는 건 당연하고 팔도 다치죠, 어깨도 다치죠, 코, 뺨, 턱, 눈 두덩이, 이마, 이빨 다 다칩니다. 이빨은 이제 깨물어가지고. 아무튼 얼굴 쪽의 부상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끼고 뛰는 선수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말디니, 김태형, 토레스, 파브레가스는 코 부상 때문에 마스크를 썼었고, 게스코인, 게리 메벗, 레반도프스키는 광대 부상, 그리고 페트르체는 머리 부상 때문에 마스크를 썼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첼시에서 뛰는 오바메양도 마스크를 썼었는데, 이 선수는 축구하다가 다친 게 아니고 집을 털러 온 강도들 때문에 턱을 다쳐가지고 마스크를 쓴 거였어요. 이 도둑놈의 새끼들. 자, 그리고 선수들이 보통 단정한 디자인의 마스크를 많이 착용하는데 굉장히 특이한 걸 쓴 선수들도 있었어요. 이 브루스 그로벨라라는 선수는 아주 독특한 무늬가 있는 마스크를 착용했어요. 저게 뭐야? 레슬러야? 그리고 존 테리와 해리 케인은 시스루 마스크를 착용했죠. 그리고 에밀송 크리바리 선수는 브라질 국기가 그려진 마스크를 썼었죠. 대표팀 뽑히려고. 그리고 데파이 선수의 마스크는 얼굴의 절반 이상을 가렸었고요. 그리고 세르베트 세틴 선수는 저게 뭐야? 중세시대 투고 뭐 이런 건가? 그리고 딘 애시
짙은 선수의 마스크는 지점토로 만든 건가? 마스크. 자, 과거에 축구 선수들이 착용하는 마스크는 유리로 만들어졌었대요. 그래서 굉장히 강했지만 이게 깨지면 어떻게 돼요? 살을 파고 들어갈 수 있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안전한 재료를 사용했는데 마스크가 조금 두꺼워졌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수들의 이 주변시를 방해하죠. 축구에서 주변시가 얼마나 중요한데. 자, 그리고 2014년에 만주키치 선수가 코뼈를 골절당했는데 그때 마스크를 썼었거든요. 그 이후의 마스크들은 대부분 탄소 섬유로 만들어진대요. 왜? 굉장히 가볍고 강하니까. 그리고 유리처럼 살을 파고들지도 않죠. 그리고 마스크를 만들 때 커스터마이징을 한대요. 선수들 얼굴에 딱 맞게. 그리고 부상 부위는 최대로 보호하고 시야 방해는 최소화하고. 참고로 2002년 김태형 선수가 썼던 그 태극 마스크, 그거는 일본 제조업체에서 만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탈리아산 마스크가 인기가 있다고 하네요. 손흥민의 안아골절,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자, 축구 선수들한테 부상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 중에 최악은 이 다리 쪽이겠죠. 왜냐면 축구가 발로 하는 운동이고 또 뛰는 운동이잖아요. 골반, 무릎, 발목, 발꼬락 이런 데 다치면 그냥 쉬어야죠. 자, 하지만 안면 부상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 마스크를 끼고 경기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끼면 얼굴을 어느 정도 보호해 주겠죠. 심리적인 안정감도 있을 거고 통증도 조금 내려갈 거고 그리고 뼈를 고정시켜 놨으니까 그거를 탁 잡아주는 효과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 부상당하면 당연히 체력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뛰지 않고도 어느 정도는 체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뭐 심폐지구력 같은 경우에도 뛰면 여기가 흔들려서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서 밧줄 같은 거 흔들면 이게 심폐지구력, 유산소 운동입니다. 그리고 하체 같은 경우에도 자전거라든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서 체력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근데 단점도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변시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더비 카운티에서 뛰었던 커티스 데이비스 선수도 코뼈를 다쳐가지고 마스크 끼고 경기를 뛰었었는데 경기 이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마스크가 주변시를 가려가지고 멀리서 공이 오는 것만 봐도 무섭더라고요. 공이 가까이 있을 땐 더 힘들었어요. 경기장에서 모든 액션을 할 때 한 박자 느리게 반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의 데로시나 크로아티아 대표팀의 올리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최소한의 부분만 보호를 하고 시야에 방해되는 부분은 없애버렸어요. 올리치 보세요. 그리고 데로시는 이 왼쪽을 팠네요. 왼쪽을 자주 보나 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존 테리와 케인의 시스루 마스크, 그런 거 괜찮죠. 자, 그리고 이 안아골절 부상의 또 다른 단점이 있죠. 마스크를 쓰고 경기에 나간다? 그럼 상대 선수가 보기에 쟤 이쪽이 아프구나, 몸싸움 할 때 해야지, 이럴 수가 있다고요. 아주 나쁜 선수들 많습니다. 심판이 안 볼 때 몰래 그냥. 그러면 마스크 쓴 선수도 아무래도 좀 소극적이 되겠죠.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겠죠. 손흥민이 경기를 뛰면 안 되는 이유. 자, 손흥민 선수가 월드컵에서 뛸 수 있을 거라는 낙관론도 있고 손흥민 선수의 의지 충만하고, 얼마 전에 손 선수 보려고 영국 갔는데 부상 때문에 못 봤지만 진짜 제 진심은 그냥 다 안 뛰었으면 좋겠어요. 3경기 다. 아니 3경기 이후가 있으면 그땐 뛸 수도 있겠지만요. 왜 안 뛰었으면 좋겠냐고요? 너무 위험하다. 자, 엊그제 토트넘 대 리즈전이 있었죠. 손흥민 선수가 벤치에 앉아서 경기를 구경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카메라에 잡혔는데 아직도 왼쪽 눈가가 부어 있어요. 수술하고 나서 붓기가 아직 안 빠진 거죠. 그런데 우루과이전이 지금 9일 남았거든요. 가나전이 12일 남았고 포르투갈전이 16일 남았는데 그 붓기 다 빠지고 뼈 붓고 그게 그 기간 안에 될까요? 회복 기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땐 한 2주 안에 일상생활로의 완전한 복귀도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세상 격렬한 축구를 한다? 이거 너무 위험하지 않나. 자, 그리고 제가 가장 걱정되는 건 더 다칠까 봐요. 자, 보통 안아골절, 광대뼈 골절 이런 부상을 당하게 되면 수술할 때 나사못 그리고 티타늄 메쉬라는 금속판을 여기다가 넣는데요. 이 골절된 뼈를 잘 맞춰가지고 고정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정 나사를 받고 또 금속판으로 받쳐주고 그리고 뼈가 붙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손흥민 선수가 어떤 수술을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안과 전문의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사못, 티타늄 메쉬 이런 것들을 썼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아무리 마스크를 끼고 뛰더라도 경기 중에 여기를 또 다치면 어떻게 돼요? 나사못, 금속판 이런 것들이 제자리를 벗어나서 눈을 다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죠. 자, 물론 손흥민 선수가 헤더 경합을 잘 안 하고 발밑으로 승부하는 공격수이긴 합니다. 근데 축구가 어때요? 영역형 스포츠입니다. 테니스나 배드민턴처럼 네트가 있어서 신체 접촉이 없는 스포츠가 아니에요. 같은 공간에서 뛰면서 잡고 싸우고 밀치고 때리고 별의별 상황이 다 나온단 말이죠. 단순히 헤더 경합이 문제가 아닙니다. 슈팅한 공을 맞을 수도 있고 드리블하다가 상대 선수 팔꿈치에 맞을 수도 있고 넘어지면서 상대 선수나 바닥에 여길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고정하려고 박아둔 것들이 눈을 이렇게 하거나 하면은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안아골절, 광대뼈 골절은 쉬면, 그래서 완벽하게 뼈가 붙으면 아무 문제 없이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눈 다치면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됩니다. 그리고 원래 안아골절 자체도
하더라도 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서운 부상이래요. 이 눈의 안쪽 뼈가 골절이 되면 눈의 내용물이 밀려가지고 양쪽 눈의 균형이 안 맞아서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복시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고, 눈을 움직이는 근육이 그 골절된 틈에 끼면 눈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대요. 되게 위험한 부상인 거죠. 그리고 눈 앞쪽 출혈 나올 수도 있고, 시신경 다칠 수도 있고, 뒤에 망막 다칠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체력 유지를 열심히 하겠지만 정상적으로 훈련을 소화한 선수들보다는 떨어지겠죠. 근데 갑자기 경기 나가서 스프린트하면 햄스트링 요런 데 다칠 수도 있잖아요. 또 다른 부상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손흥민 선수 너무 보고 싶습니다. 당연히 부상 정도가 경미해서 회복이 빨라서 아무 문제 없이 뛰고 골도 넣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이거는 이제 뭐랄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욕심인 것 같고, 한 선수의 커리어, 한 선수의 선수 생명, 그걸 생각했을 때는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 저도 뭐 대충 뉴스 보고 뭐 이럴 때는 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부상인지 자세히 공부를 하고 나니까 요거는 조금 너무 위험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손흥민 선수의 부상 관련된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월드컵에 나가고 안 나가고를 떠나서 빨리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